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부천의 노인 일자리 수가 대폭 줄며 실업 상태에 처한 노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당장 생계에도 타격인데요. 수년간 일했던 일자리에서 갑자기 내몰려야 했던 노인들의 사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정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4년 전부터 부천 노인 일자리에서 일해온 70대 여성 김모 씨. 다양한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며 많게는 7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합격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업단 5곳의 면접을 거쳤지만 김 씨가 받은 예비 번호는 700번대. 사실상 올해는 일할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근데 올해 또 굉장히 사업이 줄었대요. 부천시가 예산이 삭감이 됐대. 굉장히 많네. 아들이 올해 하나예요. 근데 신장은 수술을 받았어요. 살 위협 같은 진짜. 일단은 생존에 대한 위협 같은 요소. 김 씨와 같이 일하던 70대 여성 박 씨도 비슷한 처지. 함께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 같은 이유로 일을 쉬게 됐습니다. 우리가 150명 일을 했는데 지금 3분의 1밖에 안 돼. 예산이 부족해서 사람을 많이 안 뽑는데. 60대 초반 여성은 험난한 구직문을 겨우 뚫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대거 몰린 상황을 경험한 겁니다. 올해 많이 오셨다. 특히나 자리는 늘어나진 않은 상태인데 지원자가 많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데가 좀 센 것 같아요. 헬로티비 뉴스가 부천시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해 5년간의 부천시 노인 일자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늘어 지난해 6,800여 명이 참여한 부천시 노인 일자리는 올해 들어 갑자기 5,000명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280억 원 수준이던 관련 예산은 1년 만에 100억 원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또 5년 전 3,000명대에 그쳤던 일자리 대기자가 지난해의 경우 8,000명 가까이 급증하는 등 일하고 싶은 사람은 갈수록 넘칩니다. 올해 사업의 경우 정확한 대기자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예년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천 노인 일자리 가운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공익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모두 짧게는 10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일합니다. 연초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사실상 1년 내내 실업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산이 줄어서 불가피한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문제를 생각하면 상시적으로 안정된 비율의 재정을 좀 투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이제 상위 법령을 통해서 재정의 비중을 좀 안정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천 노인 일자리는 정부 예산 50%, 도비 7.5%, 12-42.5% 비율로 매칭되고 있는데 예년과 비교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부천시는 시 재정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떤 예산은 깎고 어떤 예산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하는 어떤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WHO 고령 친화 도시인 부천은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황혼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부천시에 묻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인 일자리 늘어야 되잖아. 근데 이 축소되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도의원도 그대로 있어, 국회의원도 그대로 있어, 또 시의원도 그대로 남아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난 그걸 묻고 싶어요. 활기찬 일상과 넉넉지는 않지만 생계에 도움이 됐던 급여가 당장 끊겨버린 사람들. 인생 이막에서 막다른 골목을 마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24일 여월 공영주차장 85면과 28일 송내 국민체육센터 222면을 각각 개소하는 가운데 조만간 운영을 앞두고 주차장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송내 국민체육센터는 전체 3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체육시설로 오는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부터 우선 개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때문에 최근 한국 GM이 철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한국 GM 노조와 지역 정치권이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한국 GM의 지속 가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막연한 철수설과 위기설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 GM 판매 차량은 모두 49만 9,500여 대, 이 중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41만 8,700여 대로 전체 판매 차량의 88%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한국 GM이 철수할 위기에 처했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철수 가능성이 큰 것처럼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GM 노조는 근거 없는 철수설과 위기설이라며 최근 정치권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최근 한국 GM의 수익이 늘고 있고 한국 GM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준중형 SUV 공급 기지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GM을 단기간 내에 다른 지역에서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 또 미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 GM이 일부는 해결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응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GM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주주 역할에 머물지 않고 보다 공적인 기관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 참석 대신 영상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한국 GM에서 생산하는 차종에 관세 예외 적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브랜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관세 예외 적용 시 미국 내 GM 차량 점유율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GM에서 생산된 차량은 자유무역지대인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이것은 동시에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는 미국의 시장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생산지다, 미국 차량이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민규 한국 GM 지부 자문위원은 한국 GM이 수출 생산 위주가 아닌 내수 판매 주요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은 전기차 생산 라인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철수를 예상해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급권자 연령에 따라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 피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연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 피크제는 연금 수급 초기에 지급액을 높여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고령이 될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유 시장은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로 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한 뒤 연금 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할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의 천원주택이 7대1이 넘는 높은 입주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결과 총 500가구 모집에 3,681명이 신청하면서 7.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7년 이내에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됩니다.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입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올해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6일에만 전체 모집 가구 수를 넘는 628명이 접수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는 신청 가구의 소득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5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택 열람 지정,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전세 임대주택 500가구 모집도 늦어도 오는 4월 중 시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요건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투기 세력 단속을 위해 의심 지역에 현장 점검반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일 단위로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하면서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에 현장 점검반을 투입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올해 신축 아파트 4만 7천 호, 내년에는 2만 4천 호를 추가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비사업 착공구역 62곳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도 관리해 2027년까지 9만 호가 차질 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철도나 지하차도처럼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며 진행되는 공사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점검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해 장기 도로 점용 공사장 60곳을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사정협의회 차로가 추가로 점용된 것은 없는지, 횡단보도 같은 안전시설물 위치가 적정한지 점검합니다. 또 도로 점용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공사장에는 CCTV를 설치해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백일해를 비롯한 법정 감염병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해 감염병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4만 2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감염병은 백일해로 지난 2023년 35건에서 14,000건 이상 급증한 14,2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수두, 쯔쯔감 무시증 등 23종의 2급에서 3급 감염병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행성 이하선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등 14종의 감염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와 업종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시는 사업 정리와 재창업 안내 등 2차례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사업 정리와 재창업 안내 등 재기 지원 컨설팅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공유학교를 통해 공교육 확장에 나섭니다. 경기 공유학교 학점 인정형은 학교에서 편성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일종의 학교 밖 교육입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는 김포와 부천, 의정부를 포함한 9개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13개 과목을 개설해 시행합니다. 각 과목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출결과 학점이 관리되고 이수 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점과 학습 내용이 반영됩니다. 경기도가 안전 취약계층 28만 7천여 가구에 한파 대비 난방비 143억 6천여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이상기후로 계속되는 겨울 한파에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성위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도재해구호기금 154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면서 각 시군이 예산 확보에 신경 쓰지 않고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수 있어 단기간 내 지원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